자,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탐험해 봅시다. 관찰이 현실을 바꾼다는 사실,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이는 신화 은유가 아니라 실험실에서 검증된 실제입니다. 전자 하나를 두 개의 틈 앞에 놓으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전자는 두 틈을 동시에 통과하며 파동처럼 간섭 줄무늬를 만듭니다. 그러나 누군가가 이를 관찰하는 순간 전자는 하나의 틈만을 선택하고 입자처럼 행동합니다. 우리의 시선이 현실을 바꾸는 셈이죠. 이 현상은 단순히 아원자 세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. 파인만이 이 실험을 양자역학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이 심장은 오늘날 우리 뇌 속에서도 뛰고 있습니다. 우리가 어떤 장면을 생생하게 상상할 때 뇌는 그것이 실제인지 상상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. 신경과학자들은 fMRI를 통해 이를 확인했으며 시각화 중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은 실제 경험 중에 활성화되는 영역과 거의 동일합니다. 이제 질문을 바꿔볼까요? 우리가 매일 무언가를 강하게 상상할 때 단순히 꿈을 꾸는 것일까요? 아니면 관찰자로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현실의 파동 함수를 붕괴시키고 있는 것일까요? 이제 1801년으로 돌아가서 토마스 영의 빛 실험을 살펴봅시다. 그는 두 개의 좁은 틈이 있는 판 뒤에 스크린을 두고 빛을 쏘았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겠어요? 아마 두 줄의 밝은 선, 두 개의 틈, 두 개의 그림자를 기대하셨을 텐데요. 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수십 개의 밝고 어두운 줄무늬, 즉 간섭 패턴이었습니다. 파동이 서로 만나 높아지고 낮아지는 그 패턴이었죠. 이는 빛이 파동임을 보여줍니다. 이제 100년 후로 가봅시다.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설명하며 등장합니다. 빛이 금속판에 닿으면 전자가 튀어나옵니다. 파동이라면 진폭이 클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빛의 색깔, 즉 진동수가 중요했습니다. 빛은 에너지 덩어리인 광자, 즉 입자였습니다. 아인슈타인은 이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았고 물리학은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에 대한 200년의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. 두 진영 모두 옳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. 사실 빛은 둘 다였습니다. 이것은 이상한 물리학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상식이 더 이상했던 것입니다. 우리는 무언가가 파동이거나 입자여야 한다고 가정했지만 자연은 그 가정을 무시했습니다. 그 무시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. 이제 이 실험의 충격을 수치로 확인해 봅시다. 전자 하나를 발사하고 검출기가 전자가 어디에 닿는지 하나씩 기록합니다. 처음에는 점들이 무작위로 찍히지만 수천 번을 반복하면 그 점들이 간섭 줄무늬를 형성합니다. 이는 하나의 전자가 혼자 두 틈을 동시에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전자 하나가 자기 자신과 간섭한 것이죠. 수학적으로 전자는 두 틈을 동시에 통과하는 확률 파동으로 존재했습니다. 관찰되기 전까지는 마치 동전을 혼자 던져 1000번 후에 완벽한 통계가 나온 것처럼 전자는 가능성의 구름이었습니다. 동시에 두 곳에 있는 구름처럼 존재하다가 측정이 그 구름을 하나의 점으로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이 불편함, 이 납득되지 않음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. 하지만 괜찮습니다. 이것이 바로 시작점입니다. 파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아무도 이 현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요.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진짜 질문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. 이제 진짜 질문이 다가옵니다. 검출기를 설치하여 어느 틈을 통과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. 그 순간 간섭 줄무늬는 사라지고 두 줄의 선만 남았습니다. 전자는 갑자기 한 틈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이는 검출기가 전자를 방해해서가 아니며 검출기가 너무 예민해서도 아닙니다. 원리적으로 어느 경로인지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결과를 바꿨습니다. 정보가 현실을 바꾼 것이고 관찰의 가능성이 현실을 붕괴시켰습니다.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. 관찰되지 않을 때 무엇이 존재하는가?